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이 눈에 띄고 특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불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자문기구인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이 출범하면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터민 템플스테이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데 일조하면서 통일시대 포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최대 재앙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작은 실천과 의식의 전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화합과 혁신을 통해 불교계 복지 업무를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문화센터 건립을 계기로 한국 불교와 간다라 지역 미술 문화의 교류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이 눈에 띄고 특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불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맞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목표로 내각 개편에 나선 청와대.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박양우 후보자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예술 경연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꼽힙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문화비전 2030의 심화 발전을 통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차관 재임 시절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불교계가 우수한 우리 전통 문화와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켜준 점을 감사히 생각한다며 불교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현철 통일연구원 원장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개성공단 협상과 북핵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선언 현장에도 참여했습니다.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특히 독실한 불자이기도 한 만큼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북한 사찰, 산림복원 등 불교계 수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미 간 핵담판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건설과 교통 분야 전문가로 혁신 성장과 함께 균형 발전 추진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의 국세를 이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번에 마련이 돼야 낙후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서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강해지고 발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봐서. 최정호 후보자는 특히 BBS 불교 방송의 후원 조직인 10만 공덕주의 모임 만공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회사대학 교수는 해수부,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는 과기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불교계의 전통문화 보존에 노력했던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불교계가 바라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숙제로 떠안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친불교계 인사들이 청와대 2기 내각 곳곳에 포진되면서 집권 중반기를 맞은 정부와 불교계의 소통과 상생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남북문화재 교류를 위한 정부 정책자문기구인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북한 사찰 복원 등의 남북 불교 협력 사업에 측면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 분야의 남북 교류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는 자문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역사와 고고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구성원들은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병현 숭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포럼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북문화재 교류를 위한 정부의 공식 자문기구인 포럼은 오는 2021년까지 운영됩니다. 포럼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DMZ에서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 방안을 첫 번째 과제로 정했습니다.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법을 하나 좀 만들어서 이제 문화청에서 관리하는 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까지 DMZ에 관한 활동을 마무리한 뒤엔 남북문화재 교류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재개와 북한 사찰 복원 등에 대한 자문도 포럼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문화재 교류 협력의 토대를 더욱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역에 산지한 국보급 문화재는 400건이 넘는 것으로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데 이들 문화재는 대부분 불교 사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치는 지난 2012년 문화재청이 작성한 자료여서 무엇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문화유산 포럼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불교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 문화 상품 템플스테이가 사회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 터민 템플스테이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불교 포교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용인 법륜사는 지난 6일 용인 동부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한 무료 템플스테이를 협력해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세트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데 효과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법륜사의 세트민 다문화 가정 템플스테이는 오는 5월부터 2달 간격으로 올해 4차례 운영됩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관련 부서인 보안과와 외삭과 경찰관들도 이때는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이들과 1박 2일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사찰 문화도 익히면서 서로 친목 도모와 대한민국의 정착에서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법륜사 템플스테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난달 5일 설날 세트민 100여 명은 서울 목동국제선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찰이 마련한 합동 차례를 지내고 하루 일정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 템플스테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삶을 못된 짓 하고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착하게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템플스테이는 이제 힐링과 관광 상품의 개념도 넘어서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통합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재작년부터 나눔 템플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세터민들을 위로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인 불안감과 심한 압박감,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으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겐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정신적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불교문화사업단은 여러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나눔 템플스테이를 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세트민 가운데 불자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종단은 분석합니다. 대체로 무교였던 이들은 입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웃 종교의 적극적인 전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템플스테이는 불교계 세트민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데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BBS 불교 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만공회를 통한 후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BBS 이사회는 어제 서울 마포가든 호텔에서 105차 회의를 열어 재단법인 감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결산감사 보고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견해에 함께했습니다. 이사들은 치열한 방송사 간 경쟁과 광고 포화 시장에서 BBS가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시청률, 청취율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10만 공덕주 모임, 만공회를 통한 재정 안정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력해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론을 가지고 하면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잠은 뿌리를 뽑아야 돼. 하라 해가지고. 또 BBS의 업무 현안인 제주 서귀포 중개소와 전북 지방사 설립, 글로벌 미디어 센터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어려운 여건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괄목할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상신 사장님 모셔서 안정적으로 불교 방송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제가 우리 종단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심부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사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불교 방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최근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취임한 원종 스님을 조계종 추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불교 방송이 미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불교 방송이 운영되고 또 발전해서 한국 불교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차 이사회에는 이사장 종화 스님을 비롯해 도우 스님, 수불 스님, 범해 스님, 원종 스님, 문덕 스님, 회성 정사, 호당 정사, 인선 정사, 그리고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태고종의 대중포교를 앞장서 이끌어갈 전법사 36명이 전법사 교육원에 입교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2019학년도 전법사 교육원 입학식을 갖고 포교와 교화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치사를 통해 전법은 상당한 수행력 있는 수행자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태고종 종지에 맞는 사찰 운영과 태고 종승 선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식에는 태고종 총무부장 도진 스님, 규정부장 해암 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전법사 교육원 강사 석화 스님, 전국 교임 전법사 회장 진화 전법사 등이 참석해 새로 입학하는 전법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태고종은 사찰의 창건주이거나 주지 역할을 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사찰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법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의 공포는 이제 국가 재난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 작은 실천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들어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표한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칠레에 이어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국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2060년이 되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사용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 결국엔 미세먼지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미세먼지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변화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 재앙은 결국 편하게 살겠다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고, 그 피해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불교 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연기론 속에 지금의 재난적 상황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베푼 사람은 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갚으라는 겁니다. 왜 입 닥치고 그렇지 않느냐. 주고받는 게 분명한 게 불교입니다. 경전에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이에 따라 환경 위기를 가져온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자비정신의 실천 등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즉 수행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그야말로 필요한 무소유의 어떤 정신이 생활 실천 속에 녹아날 때 그것이 모여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여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 자연 훼손과 환경 파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보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불교계의 관심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불교계 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숲속의 다양한 생태계 모습과 숲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숲 해설가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오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숲 해설가 전문과정 제9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숲 해설 전문과정은 지금까지 100여 명의 숲 해설가를 배출했고, 지난해에는 남양주 봉영사와 강화 전등사 등지에서 숲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이론 수업과 현장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는 산림청 인증 숲 해설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불교계 복지 업무도 화합과 혁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복지기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창립 24주년 기념법회 현장을 류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전국 시설장 자원봉사자들이 재단 창립 2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5년 설립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200개에 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한국불교 사회복지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피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 나눔이 실천이라는 공통의 소임으로 전국 각지에서 중생을 살피고 사회에 그늘진 그 구석을 보듬어온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불교 복지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창립법회는 불교 사회복지의 지난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재단은 종단의 정책 기조인 화합과 혁신에 발맞춰 불교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재단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를 동력 삼아 불교 사회복지의 성장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점으로 더욱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원장 스님의 그 구처럼 소통과 화합으로 그 다음에 혁신으로 나가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굳건하고
힘차고 건강하고 사회에 미랄이 되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법회에서는 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근속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정년을 맞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황진우 관장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을 맡은 노인복지시설 2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곳, 어린이집 등 6개 신규 기관을 소개하면서 올해 재단의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는 이웃 종교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국제 구호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저변을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저희 BBS 뉴스는 세계적 문화유산 바미안 대불이 간직한 상처를 종교 간 상생의 계기로 만들고 있는 유네스코의 바미안 문화센터 프로젝트를 기획 1편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바미안 문화센터 건립을 계기로 한국 불교와 간다라 지역 이슬람 문화 간 교류 바람이 기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유네스코는 바미안 문화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곱씹기보다 미래의 희망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문화를 통한 상흔 치유의 가능성에 일찍이 주목하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 분쟁 해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 외에 문화를 통한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3년 다른 나라들에 앞서 가장 먼저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비슷한 전쟁의 역사를 겪어왔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문화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거의 최초로 그리고 거의 최초로 이제 문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면서 이번 바미안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면서 피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는 117개국에서 1,070개의 디자인이 접수돼 유네스코 사상 두 번째로 큰 공모전으로 기록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어려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상흔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뜻의 비욘드 메모리. 이미 많은 축제와 전시가 바미안 문화센터 이름으로 열리고 있어 문화를 통한 치유에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 개관에 맞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티스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한-아프간 문화교류 등 아프간 주민들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미안 문화센터를 개관을 하는 것이 건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미안 문화센터 내에서 어떤 활동들이 펼쳐지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미안 문화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 교육의 장으로 열리기도 하겠고 또한 바미안이 아프가니스탄 내에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그 장점을 활용을 해서 국제 교류의 장으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취임 후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를 접견하고 간다라 지역 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이슬람권 불교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불교 문화와 융합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문화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발전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불교의 가르침과 또 그런 모습들이 사회 속에서 잘 개선되어서 불교 문화가 꽃피는 그런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서문화의 통로였던 실크로드가 지구촌에 새로운 희망을 안길 21세기 신실크로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광사가 음력 초하루를 맞아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을 초청해 특별 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에서 마가 스님은 평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항상 염두에 두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할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BBS 불교 방송이 성장해야 하는 만큼 후원 조직인 만공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서는 해광사 회주, 해성 스님과
주지 태공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신도 60여 명이 만공회에 가입했습니다. 울산 지역 4부대중이 합동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자비심 가득한 기해년 한 해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백양사와 성남사, 여여선원 등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 사찰 20여 곳, 4부대 중 1,500여 명은 경주 양남 진리마을 해변에서 합동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울산사암연합회장 명본 스님은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달집 태우기와 방생 법회를 마련했다며 울산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자비심 가득한 기해년이 되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문화재 교류를 위한 정부 정책자문기구가 발족됐죠.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인데요. 비무장지대는 물론 남북문화유산 전반에 대해 그 보존과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는군요. 네, 북한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불교가 많죠. 일찌감치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하면서 민간 교류에 시동을 건 것도 불교계잖아요. 법흥사 복원 문제도 있고요. 남북 불교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